저는 금융 소비자 교육 분야에서 28년째 일하고 있는 한정수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각지의 복지관과 노인대학을 다니며 어르신들께 금융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뵈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그 변화가 어르신들께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디지털이니 비대면이니 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주변에서는 현금 없는 세상이 온다는 말도 들리고 은행 창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런데 정작 어르신들께 와닿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부분을 채워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금융 변화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분하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시장에 가면 예전과 다른 풍경이 눈에 띕니다. 작은 반찬 가게에도 카드 단말기가 놓여 있고 버스 안에서는 교통카드를 대는 것도 모자라 스마트폰을 갖다 대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면 점원이 머뭇거리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현금을 받지 않는 가게들이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낯선 풍경이지만 이 변화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찾아갔더니 가까운 지점이 사라지고 없었다거나 창구 직원 대신 기계 앞에 서야 했던 적이요. 불편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그 감정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갑자기 바뀐 세상 앞에서 당황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니까요. 실제로 국내 은행들의 지점 수는 최근 10년 사이 크게 줄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은행들이 오프라인 지점을 줄이고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젊은 세대에게는 편리한 일이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점점 일상이 불편해지는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이명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이신 이분은 평생 동네 은행 창구를 이용해 오셨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직접 통장을 들고 가서 찾아 쓰고 공과금도 창구에서 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골 지점이 인근 대형 지점으로 통합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새 지점까지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고 편도로만 40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니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릎이 좋지 않아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새 지점은 규모가 커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기만 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용무가 잘못된 창구로 가서 다시 줄을 서야 했던 날에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적응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바뀐 속도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도와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변화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면하거나 모른 척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디지털 금융이라는 말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에 직접 가서 통장을 내밀거나 현금을 건네며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디지털 금융은 그 과정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돈을 보내고 받고 잔액을 확인하고 공과금을 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현금 없는 세상이 온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지폐와 동전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금을 꼭 쓰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이 점점 많아지고 실제로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현금의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지갑 속 현금이 쓸모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현금만 고집하면 불편한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디지털 화폐 관련 연구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란 쉽게 말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전자 형태의 돈입니다. 동전과 지폐가 손에 잡히는 돈이라면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이나 카드 안에 숫자로 존재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 일상에 전면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런 방식이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최병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 이분은 평생 현금만 사용해 오셨고 카드 한 장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생일 선물을 사주겠다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함께 고르자고 했을 때 결제 단계에서 손자의 눈치를 보며 결국 손자 카드를 빌려 결제해야 했던 순간이 많이 부끄러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작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체크카드 하나만 만들어 보자고요. 주거래 은행 창구를 찾아가 직원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마트폰 쓰는 법을 잘 모르는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카드를 만들고 싶다고요. 직원이 친절하게 체크카드 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렸고 비밀번호 설정부터 사용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분은 처음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로 결제에 성공하셨을 때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디지털 금융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었던 것임을 그때 처음 실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디지털 금융은 어르신들을 소외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줄이고 더 쉽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다만 그 도구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 일상에서 디지털 금융이 어떤 모습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입니다. 인터넷 뱅킹은 컴퓨터를 통해, 모바일 뱅킹은 스마트폰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잔액 조회, 이체, 공과금 납부, 각종 신청 등 창구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뱅킹은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씨 화면 기능이나 간편 메뉴 기능을 따로 제공하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드 정보를 저장해 두고 물건을 살 때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갖다 대거나 화면에 뜨는 바코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카드를 꺼낼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할 수 있어 젊은 세대에서는 이미 일상이 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급여의 지급 방식도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각종 지원금들이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방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적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김복수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4세이신 이분은 매달 기초연금을 통장으로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달 잔액을 확인하려면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해야 했고 그게 번거로우셔서 그냥 연금날 이후에 현금 자동 인출기에 가서 잔액 조회 버튼을 누르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모바일 뱅킹을 깔아드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분의 스마트폰은 화면이 큰 기종이었고 은행 앱에서 어르신 모드를 선택하니 글씨가 훨씬 커지고 메뉴도 단순해졌습니다. 연금이 입금되면 문자로 알림이 오고 잔액은 앱을 열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앱을 켜는 것 자체가 두렵고 실수할까봐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딸이 여러 번 옆에서 함께 해주고 자주 쓰는 버튼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2달이 지나자 혼자서도 잔액 확인과 이체 정도는 거뜬히 하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배우려고 마음먹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고요. 어르신들께서 디지털 금융을 접할 때 가장 많이 드시는 걱정이 실수로 돈이 잘못 나가거나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것 아닐까요? 그 걱정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은행들은 2중, 3중의 보안 장치를 갖추고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이체에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나면 오히려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이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편리함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상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금융 사기의 방식도 그에 맞춰 더 교묘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범죄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수법이 문자나 전화로 정부 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하는 것입니다. 연금이 바뀌었다거나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거나 환급금이 있다는 문자가 옵니다. 그 안에 인터넷 주소가 있어서 누르면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고 개인 정보와 계좌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합니다. 진짜 정부 기관이나 은행은 절대 문자나 전화로 개인 정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많은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도움을 준다며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앱을 깔아주겠다고 할 때입니다.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라면 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격 조종 앱이라는 것이 설치되면 상대방이 내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수법으로 통장에 돈이 통째로 빠져나가는 피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오정덕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1세이신 이분은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으셨습니다. 상대방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고 하면서 이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이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문자로 인터넷 주소가 왔을 때 이분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얼마 전 동네 복지관에서 이런 수법이 있다는 교육을 받으신 게 떠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건강보험공단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했더니 그런 사업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기 전화였던 것입니다. 이분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셨을 때는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일단 끊거나 무시하신 뒤 가족이나 은행,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안은 바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이제 가장 실제적인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디지털 금융 변화를 앞두고 어르신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거창한 준비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체크카드 하나를 만들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용카드는 나중에 결제된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안에서만 쓸 수 있어 과소비 걱정이 없습니다.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이 있으시다면 주거래 은행의 앱을 설치해 두시길 권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전국 주민센터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 모바일 뱅킹 사용법 교육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원칙 하나를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관도 전화나 문자로 통장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전체,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기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순애님의 이야기입니다. 77세이신 이분은 스마트폰을 아예 안 쓰시다가 3년 전부터 가족들이 사진을 공유하려고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딸의 권유로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을 잘못 눌러서 앱이 꺼지고 글자 입력이 서툴러 한 문장 쓰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8회기가 진행될 동안 강사가 한 분씩 옆에서 도와주는 방식이라 따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이분은 스마트폰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모바일 뱅킹으로 손녀에게 용돈을 이체하는 것까지 혼자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한테 이런 거 배우려면 민망하고 눈치가 보였는데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모인 교실에서 배우니까 틀려도 창피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가르쳐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의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어르신 디지털 교육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신청도 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한 걸음이 앞으로의 금융생활 전체를 훨씬 편하고 안전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짧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세상은 디지털 방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는 줄어들고 현금을 쓸 수 없는 곳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고 정부 지원금 지급 방식도 점점 전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어르신들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 손 놓고 지켜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체크카드 하나, 은행 앱 하나, 그리고 사기를 구별하는 원칙 하나. 이 세 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익히고 나면 오히려 삶이 더 편해집니다. 제가 28년 동안 금융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과 변화에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서 준비를 시작하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쉽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